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공감입니다. 오늘은 김천 황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김승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 뵀을 때 네네. 배우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외모가 수려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좀 많이 들으셨죠? 조금요. 원래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신가요? 네. 저는 그 대학에서 클래식 그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화사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에 이제 관련된 일을 이렇게 쭉 하다가 지역 연구소에 이렇게 또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공연, 뭐 기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책임져서 이렇게 맡고 있다가 우리 황금시장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럼 김천 황금시장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면 이 군대로 따지면 거의 말년 병장이신데 네, 제대 말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또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네. 얘기하면 차차 듣기로 네네. 하고 먼저 저희 시청자분 위해서 김천 황금시장 이름부터 상당히 멋집니다. 그렇죠. 네, 어떤 뜻이 담긴 시장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황금시장은 유래로 따지면요, 황금동에서 생긴 시장이어서 이제 황금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전에 여기 좀 지역에 감천 지역에 이렇게 좀 사금이 났다 그래요. 금요, 진짜 금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사금이 나다 보니까 아마 동네 이름을 황금동이라고 막 짓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황금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 황금의 의미가 조금 이제 우리 시장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좀 황금이 그 어떤 물질적인 황금에서 다른 걸로 좀 변화됐다? 어떤 네. 거죠? 조선시대 때 그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이 그 서당을 지어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그 아마 성리학의 그 중심은 아마 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네 이름을 공자동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자가 이 지역에 이제 하나의 큰 그 정신적인 어떤 중심이 됐었고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지명 이름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중국 공자와 연관된 지명들이 이 김천 근처에 있다고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죠? 공자동에 또 가보시면 백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올라가 보면 안현대라고 또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현의 이름을 따서 또 안현대라는 또 이름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쪽 조금 더 위쪽으로 가보니까 창평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자의 아들, 제자, 그다음에 고향의 이름까지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금시장이 공자의 뜻을 따라서 참다운 그 인의예제를 통해서 참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해서 이 황금시장이 물질적인 그 내용보다는 참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인의예제를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 황금의 어떤 그런 의미를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이 진짜 김천 황금시장 이름부터 특색이 있지만 캐릭터도 황금알이라는 캐릭터로 이 전 국민들한테 딱 각인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희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장소도 네네. 어떤 황금알과 연관이 있는 장소라고요? 네, 그래서 황금알 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황금알 공원이요? 네네. 어떤 곳이죠, 여기는? 이 황금알 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자의 그런 그 가르침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 황금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또 이렇게 황금알을 세계를 이렇게 모태로 해서 한번 공원을 지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김천시청과 그리고 중기청 그리고 우리 사업단 상인회가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계획을 하고 이런 공원을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부 이거 황금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의자나 그 조형물도 전부 황금알을 모태로 해서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천장에 보시면은 창호 문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유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그 공자의 뜻을 품고 공부를 했던 그런 이제 서당의
어떤 그런 또 뜻을 여기 또 담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좀 자아내시고. 그렇죠. 아마 많이 알려지면 네네. 정말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진도 많이 찍으실 것 네네. 같고요.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네네. 상당히 어떤 짧은 기간에 어떤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 시장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만드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전통시장 몇 년 전부터 어렵다 계속 말이 나오는데도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단기간의 사업들만 추진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늘 단장님 얘기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 단장님 여기 오신 지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반 시장보다 더 이렇게 열악한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대형 마트들이 그때 한참 입점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도심에 또 이동이 또 있었고요.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중심 상권이 이제 이쪽 그 황금동에서 다시 새로운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그 오일장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그 시장으로서는 이제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와서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부분이 간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진열 그리고 그 위생 문제 그리고 특히 그 상인들 교육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진짜 막막하셨겠어요. 어디부터 뭐를 해야 될지. 네. 그래서 기초적인 네네. 것들을 먼저 쌓으시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황금시장 오니까 뭐 아까 간판 정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벽화도 보이고 네네. 뭐 스카이 갤러리라는 것도 네네. 있더라고요. 아마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김천 황금시장 또 지금까지 어떤 또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죠? 그 양념 축제를 하면서요, 다문화 가족들이 직접 와서 직접 음식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오셔서 어떤 것들을 또 하셨나요? 주로 이제 베트남 우리 가족들하고요, 필리핀 가족분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베트남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그 본토에서 이제 자주 먹던 그 쌀국수를 이렇게 우리 김천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우리 가족들이 이제 오셔서는 그 전통 음식들, 그래서 만두라든지 필리핀 팥빙수, 그리고 공연을 했었는데 전통 의상들을 입고 직접 이 시장 한복판에서 전통 공연을 이렇게 한 뭐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네, 상당히 네. 신기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직 필리핀을 못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만 오면 이제 필리핀을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을 구경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시고요. 갑자기 어떤 이태원이나 뭐 네네. 이런 분이 났을 것 같고 또 직접 참여하셨던 다문화 네네. 가족들도 상당히 뿌듯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황금시장에서 다문화 우리 가족분들이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다문화 가족분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네. 먹거리와 공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기 아마 이 다문화 가족분들의 어떤 문화거리로 이렇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베트남인지 필리핀인지 막 그 모를 정도로 그 지금 이주에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여기 이 시장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장이 그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국제시장 같이 이렇게 그런 활발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마 그래서 황금시장이 점점 더 좀 빛이 나지 않나 싶은데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키워드가 좀 이 젊은 청춘 쪽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탄생한 게 올해 5월부터 아주 색다른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죠? 이름이 상당히 특이했는데요. 네. 수요일만 열린다고 해서 수요 청년 마켓이라고 그럽니다. 수요 청년 마켓 네네. 이름만 들으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수요일마다 어떤 청년분들이 모이는 네. 마켓일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드는데 기존의 5일장은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형성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60대, 70대, 80대까지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다 보니 품목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 항상 사시던 것만 그렇죠. 사시고 파시던 것만 파시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뭔가 물건을 이렇게 상품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 그분들의 취향에 맞고 목적에 맞는 상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0대까지 이제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시장을 한번 청년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그런 장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취지였었고요. 처음에 청년 장터를 열 때 17팀이 신청을 해서 이 팀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한 주, 두 주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소문이 나서 지금은 굉장히 막 대기하면서 이렇게 청년 상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팔려는 분들은 네네. 많이 확보를 하셨고, 네네. 근데 그 어떤 물건들을 파시죠? 그래서 그 품목을 저희가 좀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하셨다고요? 네네. 네, 어떤 뜻이죠? 중복된 품목들을 좀 피하고요. 상품의 어떤 다양화를 저희들이 시키기 위해서 그 선정된 그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품목은 저희들이 더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그거는 더 이상 받지를 않고요. 한 품목, 한 점포 뭐 네네. 이런 원칙으로 좀 네네.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커피도 한 팀, 그다음 뭐 생과일 주스도 한 팀, 그리고 파전도 한 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걸 좀 피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하면은 품목은 중복이 되더라도 상품은 중복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온 품목들이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코스메틱, 향수, 의류, 아동복, 그것도 중용복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품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고객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품이 전시가 되니까 대형마트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새로운 볼거리들이 생기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여러 네네. 가지 또 볼거리, 먹거리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함께 보시죠. 저 이런 행사가 있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아서 처음 와봤는데 상금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신세대적인 그런 물건들도 있고 싸고 저렴한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좋은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젊으신 분들을 많이 뵈니까 참 좋고 또 그 저 같은 이제 애기 엄마도 솔직히 살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은데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천시 황금시장에서 이런 걸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청년마켓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시장이 아무래도 나이 좀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이신데 이런 청년마켓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활기차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청년 상인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반응들이? 물론 점포마다
어떤 날은 또 이 점포가 장사가 조금 더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게 잘 되면 또 저기 가서 또 도와주고 또 안 됐을 때는 또 내가 또 도움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상인분들끼리 멤버십이 돼서 이제 서로 이렇게 홍보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객끼리만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네네. 파시는 예, 이 상인들끼리. 상인분들도 서로 정을 나누는 그렇죠. 그런 수요 청년 마켓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수요 마켓을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측하지 못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상인들 스스로가 어떤 멤버십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단순히 그분들 모아놓고 팔게 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다른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한 가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야시장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청년 마켓과 네네. 더불어서 야시장도 기획하고 계시다고요? 7, 8월이 되면 이제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휴가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외지로 또 많이 또 휴가를 떠나시게 되는데 이 김천 지역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뭔가 저녁 시간에 뭔가 축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7, 8월 달에 저희들이 야시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라는 게 그냥 먹거리 위주의 그런 야시장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청년 마켓에 오시는 이 사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젊은 시장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이 먹거리가 같이 합쳐지면서 기존 그 상권과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올여름 좀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상인분들하고 어떤 융화가 어떤지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새롭게 오신 분들이 기존의 상인분들하고 잘 어울리신지 또는 기존 상인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들을 잘 받아주셨는지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하죠.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또 그 사장님들마다 개개인이 가지는 또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나로 이렇게 끌어낸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인회와 그다음에 사업단, 지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사업을 해나가면 결국 그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떤 그 결과 부분에서는 결국 상인들이 결국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결과라는 게 어떤 결과 말씀하시는 결국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각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전통시장 꼭 그 어떤 젊은이들, 청춘들 이분들이 꼭 들어와야 되나요? 전통시장 쪽으로? 고객분들이나 뭐 장사꾼분들이 꼭 전통시장으로 와야 되나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지금 낙후됐다라는 얘기보다는요, 이제 밀려나간다는 얘기가 제 표현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낙후된 게 아니라 밀려나간다? 이게 네네. 어떤 뜻을 담으신 거죠?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의식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거대 자본에 사실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 우리 그 사장님들이 그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걸 도와주고는 있지만 어떤 그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게 되면 밀려나서 나중에는 벼랑 끝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 유입은 어떤 지속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50년, 100년이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들어와야만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지속돼 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네. 이 젊은 분들, 청춘의 어떤 시장으로의 유입이 중요하다. 네, 이런 확실한 철학을 갖고 계신 네네. 거네요. 올해 이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 3년 차라 이제 올해를 끝으로 그 사업단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시잖아요. 네네. 물러나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시장에서 남았으면 좋겠다. 뭐 상인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첫째는요, 저희들이 한 이런 계획들을 우리 상인분들이 모두가 공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인 기획단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기획단들이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짜서 청년 마켓과 기존의 상인들이 잘 융합을 해서 이 시장이 정말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시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상인 기획단을 통해서 아마 잘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인 참여요? 네네. 어떤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내 장사하기 바쁜데 내가 그거 갈 시간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상인의 공동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행사를 추진할 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시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린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 또 내 장사도 잘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자체 그리고 또 이렇게 행정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우리 지자체에서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시장이 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끝까지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이제 저희 인터뷰 계속 진행해 주셨는데 말씀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인터뷰 참 재미있게 잘 진행한 것 같아요. 네네, 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더 말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황금시장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황금시장 그러면 좀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가지요? 네. 황금시장 기억해야 될 4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요 청년 마켓.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알 공원입니다. 황금알 예, 공원이요. 공자의 뜻을 담고 있는 황금알 공원. 세 번째는 젊은 층들이 앞으로 찾게 될 스카이 갤러리입니다. 스카이 갤러리.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시장의 메인 5일장입니다. 5일장 언제 열리죠? 5일장은 5일, 10일, 15일, 25일, 30일입니다. 그러면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수요일과 겹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당연히 같이 하죠. 그래서 아마 그 겹쳐지는 수요일은 젊은 분들과 그리고 정말 그 90대, 100세 되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천 황금시장 기억해야 될 4가지 다시 네.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수요 청년 마켓, 두 번째 황금알 공원, 세 번째 스카이 갤러리, 네 번째 5일장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승길 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농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천 황금시장 100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이제 심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기서 어떤 싹이 돋고 어떤 열매가 맺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잘 크기 위해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김천 황금시장을 찾아서 걸음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좋은 양분들이 김천 황금시장 100년을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승길 단장님과 인터뷰 마치면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